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2차전지는 수혜를 입고 좀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네.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고 시장도 뭐 좋지 않고 그죠? 네. 여전히 부진해요. 네, 공매도와 관련된 2차전지 흐름들은 며칠 지났습니다. 어떻게 체크할까요? 언론에서 2차전지 업종이 공매도에 타켓이 되었다라는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네. 공매도 우려도 심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뉴스들을 많이 체크하다 보면 대주잔고 증가하는 종목에 대해서 대차잔고. 대차잔고 증가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 대차잔고 증가하는 종목은 대부분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공매도 뭐 단순하게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국내 주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산이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30% 정도 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물론 투기성 자본에 의해서 일부 종목을 하락 유발시키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측면으로 공매도를 하기도 하나 대부분 해치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10% 정도는 해치성으로 매도 물량을 가져갑니다. 매수와 매도 물량. 그러니까 700조에 대한 10%, 뭐 60조에서 70조 정도는 공매도 사이즈의 물량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매도가 개시된 게 엊그제 개시돼서 한동안 1년 반 동안 공매도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네. 어제 그제 공매도에 시장 유출된 양이 뭐 1조 한 2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러프하게. 그래서 지금 60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공매도 수량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10%가 700조에 대해서 어느 완결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무한적으로 진행이 돼서 공매도에 대한 흐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에서의 내용이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공매도 증가에 대한 우려, 그래서 주가 하락. 물론 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찾다 보니 딱 지금 나와 있는 게 공매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공매도 가장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엊그제 26억입니다. 그 전체 일일 거래량의 1%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그 2차전지 업종에서 종목이죠. 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LG엔솔루션 같은 기관들이 일주일 연속에 주가를 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의 최근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슈로.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공매도가 진행되는 대표 종목성 흐름들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들 종목에 공매도를 하였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락했느냐. 우려, 걱정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된 매수매도로 대한 손절성 물량이 진행되면서 주가 하락을 유발시켰고 크게 빠졌다라는 거죠.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과거 한 두 달 전에 사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이 그 당시에 12만 원 수준이었고요. 물론 14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뭐 이때 팔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간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12만 원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9만 원이니까 30%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적절한 손절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흐름일 겁니다. 저는 현재 30%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기다려봐야 된다는 측면을 유의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시장 해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을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한없이 공매도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타켓이 되기 때문에 한없이 주가가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기억을 회상해 보게 되면 외국인이 공매도에서 기관이 공매도에서 항상 이들의 공매도 타겟이 되었던 종목이 주가가 빠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23년 8월에 아니 7월인가요? 에코프로가 80만 원대에서 60만 원 수준까지 주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계 아주 그 헤지펀드 유명한 헤지펀드에서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가면서 이들 손실률이 커지면서 쇼커버링 나오면서 주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상승했습니다. 쇼커버링 나오면서
시장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봤던 경우의 케이스들인데 공매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매도가 나왔다라고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면 쇼커버링에서 주가가 제자리를 금방 찾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손실이 현재 되어진 뭐 대다수 투자자도 손실이 되어진 상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되어지고 추가적으로 악재라는 상황 하에서 하락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라는 네. 하나의 흐름만을 가지고 보면 잘못된 좀 다른 각도로의 시장에서 해석되어지고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감으로의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관련된 2차 전지의 영향들 또 과도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건 사실 수급적 요인이고 네. 그다음 이제 넘어가야 될 게 캐즘이잖아요. 캐즘. 그렇죠. 네, 캐즘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캐즘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장의 그 수요 감소 현상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통계적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있거든요.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하락을 했던 기본적인 못 갔던 기본적인 원인은 그리고 재무적 측면에 적자가 났던 부분은 캐즘도 있겠으나 캐즘보다는 캐펙스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셀 3사가 1년에 5조에서 7조 정도의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조도 못 버는 영업이익 1조도 못 버는 회사가 4조, 5조씩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도한 투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 측면에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캐즘, 그러니까 내가 시설을 쫙 만들어놨어요. 가게를 오픈해서 테이블을 원래 5개 있었는데 10개로 확장했어요. 근데 장사 잘 될 것 같았어요. 5개 있을 때 만석이었기 때문에 10개로 찼는데 10개로 차서 손님이 안 와버리면 이거는 그냥 데미지거든요.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회수를 못하면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캐펙스 시설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와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SDI 수주하고 있죠. SK온 수주하고 있죠. LG에너솔루션 수주하고 수주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LLF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시설 투자에 대한 기존의 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 과정이 뭐 아직 완전하게 다 회수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주 데이터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에 없었던 지난해에 없었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캐펙스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회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캐즘 극복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업종의 전체적인 이제 환경 캐즘, 캐펙스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그 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 과정의 흐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캐즘에 대한 문제 또한 최악의 절정 상황은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당장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은 실적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센치나 수급보다는 실적이 적자가 줄었어. 네. 그죠?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네. 이런 것일 텐데. 다 이제 1분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네. 1분기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네. 같고. 그죠? 네. 그럼 실적 관련된 혹은 이제 그런 소위 좀 서광이 비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저는 1분기 실적이고요. 네. 다른 많은 종목들의 기업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4분기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만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600억에서 마이너스 100억으로 지난 분기까지 줄었거든요. 이번 분기에 일부 리서치 기관에서는 흑자로 돌아설,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거는 수출이 많이 되고 생산이 많아져서 해서 기회비용을 많이 줄였다라는 얘기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장 선도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이번 1분기 실적이 600억에서 마이너스 100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에서 마이너스 100억으로 지난 4분기에 줄어들었고 이번 분기에 흑자를 만약에 발생시킨다면 이거 반전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100억에서 뭐 400억, 500억, 600억 정도의 다시 적자폭이 늘어난다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근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나봐야 알겠지만.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유통업의 주가가 최근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등등.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이 회사들이 중국 투자를 해서 그 재무적 가치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그 외형을 줄이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가 부분 좋아졌고 산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복합적 변수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은연중에 주가가 상당 부분의 유통주가 지금 현재 올라갔던 상태입니다. 유통주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안 좋고 유통주는 캐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캐즘 자체 현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다. 이번에 좋아지는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가 여기 탄력을 받을 건데 이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인할 길은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으나 지난 3분기,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현재 분위기는 아닐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부분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의 향방은 바뀔 수도 있다.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 뭔가 좀 기대감들이 불투명하나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 그렇죠. 불투명하나 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별로 좀 볼게요. 네. 근데 지난번 사실 LG화학이 실적이 좋았고요, 그죠? 그래 주가 많이 올라갔죠. 네. LG화학은 사실은 오로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가 아니라 이제 화학이 섞여 있고 그죠. 네. 그거랑 어쨌든 셀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기대되고 안정적인 게 LG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구축한 기업들이 LGsol루션 제가 앞서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은 보수적이지만 매수다, 매도다, 바이다, 셀이다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들여다보기 어려워. 왜냐하면 셀 3사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LG화학 말씀을 주셨는데 LG화학이 잘 나가던 주가가 최근에 쭉 밀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최근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 거의 마무리까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LG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최근 주가 빠지면서 매도로 일부 변화된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됐거든요. 이거는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 매매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봤고 일단 로스컷 가격을 벗어나게 되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부분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각각 현선물 시장에서 한 5, 6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3월 중순에 3, 4조 정도 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게 뒤집어지니까 손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을 벌써 LG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은 시각은 중립, 매수했고 손절했고 기관들은 시각은 긍정, 개인들만이 주변 변수나 주변 요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주체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들의 셀 3사에 대한 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 흐름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소재사들은 최근 이슈에 대해서 과민 반응으로 주가가 8% 9%씩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으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났지만 이건 리바운딩에서 강한 리바운딩 그러니까 쇼스큐즈에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셀사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삼성 SDI는 뭐 2조의 유증에 대한 부담들이 아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SK 이노베이션도 돈 들어갈 일이 있고 그죠. 투자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여기도 투자가 많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SDI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거 이제 경기가 걸려가지고 또 누가 유증하면서 돈 달라고 할까봐 기업들이 그죠. 2차 전지는 또 지금 벌리는 돈이요. 그나마 사실 하나 에어로솔루션은 벌리는 돈이 있는데도 유증을 해서 욕을 먹는 거고 지탄을 일정 부분 받을 만한데 2차 전지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죠. 투자를 또 멈출 수도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데 어쨌든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는 것 같고 소재단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소재단은 지금 공이 5%냐 10%냐 차이일 뿐이고 대부분의 주가 경로는 신저점을 깨는 형태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판단의 근거를 잡을 수는 없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주가 반등을 줄 때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냐면 과거의 기억이 잔상이 많이 남아있던 종목들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그렇죠. 가장 탄력을 보여주는 흐름에서의 주가가 리바운딩 과정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 1번의 소재단에서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단연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양극재 가운데는 이제 테슬라 모멘텀으로 LNF를 얘기하는 분이 많던데. 제가 LN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그 1인이었어요? 1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만 이제 2차전지 업종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LNF가 10만 원에 안착했을 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완전한 긍정뷰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몇 차례 태핑했지만 이제 결국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리바운딩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이란 예상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단, 양극재단에서 향후 나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면 LNF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주 데이터도 그렇고요. 뭐 과거의 주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뭐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봤을 때는 LNF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종목별로. 뭐 엔캔 같은 경우 기대가 많았는데 뭐 약하고 최근에 뭐 사실 좀 그나마 탄력적으로 올랐던 게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약하고 그런 건 이해가 이제 되고 SKC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SKC는 2차 전지에 이제 동박 쪽으로 기대감이 있다. 요즘은 유리기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그걸로 막 급등했다, 급락을 했다면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SKC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돼요? SKC를 전 12만 원 수준에서 바닥 찍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12, 13만 원 이때 뭐 충분하게 주가 조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AI의 확장성을 가지고 유리기판으로 이제 AI가 넘어선다, 넓어진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시세에서의 수급 동향에서 일부 깨어지는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흔들림이 나온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SKC에 대한 평가와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은 현재는 SKC에서 삼성전기로 일부 이전된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주가 흐름에서의 측면은 SKC, 삼성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 핑퐁 게임에서의 흐름으로 주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SKC가 일부 소외되는 형태. 왜 소외되냐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한국 주식 어려워요. 사실은 뭐 꾸준히 좀 올라가야지. 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냥 너무 SK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그런데 변동성이 하도 위아래로 이제 진폭이 최근 뭐 한 6개월만 보더라도 20만 원, 10만 원이에요 위아래, 그죠? 별개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흔들어 다니는데 제가 이제 사원 대리 시절에는 이제 그 회사 부장님, 차장님께서 점심 무렵에 되면 일본 동경지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일본 시장이 전장에 오전장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서 오후장이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일본 시장 체크해서 니케이 225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서 우리나라 오후장에 적용하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는 나스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관도가 거의 뭐 1 가까이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이럴 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2차 전지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